사실 5월 한 달이 힘든 장사이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계좌 수익률을 제외하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한 달이었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누구나 알다시피 인생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주식과 비주식이죠. 제가 제주도에 내려와서 1년 살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 분도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주로 내려오게 된 배경이랑 제주살이의 장단점, 특히 투자자로서 제주에 산다는 거는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블로그 필명이 북회기선인데 사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 개인적인 꿈, 경제적인 자유를 달성하고 나면 북회기선 이남에 있는 더운 지방에서 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동물을 데리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사는 데 있어서 좀 한계점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따뜻한 곳은 어디냐 라고 하면 결국 서귀포였던 거죠. 서귀포로 가기 전에 두 가지 제가 이제 날씨에 대해서 기대했던 점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미세먼지가 없을 거다.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따뜻할 거다. 서귀포에 지내면서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봤는데 없지는 않아요. 대신에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보다는 확실히 적은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제일 미세먼지가 안 좋았던 그 시절에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열흘에 한 번 정도 좀 미세먼지 나쁨을 기록하는 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겨울 같은 경우에 겨울만 되면은 차고 건조한 공기 때문에 거의 항상 감기에 걸리고 그랬었는데 서귀포에 와서 제일 좋았던 점이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올해 겨울에 감기를 안 걸렸어요. 워낙에 여기 지역이 습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잘 맞았습니다. 영하로 내려간 날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 서귀포가 항상 좋은 날씨만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무래도 섬 지역이다 보니까 날씨의 편차가 굉장히 심했어요. 한 번씩 이렇게 굉장히 바람이 심한 날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평균적으로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그렇게 비가 오거나 바람이 심한 그런 날 다음 날에는 날씨가 진짜 너무 좋습니다. 어디 캘리포니아, 하와이 이런 데 부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직 안 살아본 게 서귀포에 여름을 안 살아봤어요. 여기에 살아왔던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서귀포의 여름은 진짜 미친 듯이 습하다고 합니다. 난 습한 날씨를 못 견딘다 이런 분들은 살기에 좋은 곳은 아닐 것 같아요. 당연히 주거비 관련된 부분도 이점이 있고요. 근데 이거는 약간 의견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를 것 같아요. 집은 있어야지 투자를 할 때 심리적으로 더 안정적이다 이런 주의인분들도 있고, 근데 반면에 제 주변에도 그렇고 투자하는 분들 중에서 아예 주거비를 다 월세로 돌려버리고 무조건 투자금에다가 합치는 분들이 있거든요. 당연하지만 눈덩이가 크면 클수록 같은 수익률이라도 수익금이 더 커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후자예요. 일단 저는 딸린 자식이 없다는 점이 다행인가? 아무튼 그런 부분이 투자에서는 좀, 제가 부동산을 샀을 때 주택 상승률보다 주식 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금이 더 크다는 어느 정도 자신감은 있기 때문에 주거비가 싸면 살수록 저한테는 유리했었어요. 일단 제가 판교 살 때에 비하면 주거비는 거의 25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금 흐름 측면이에요. 그렇게 줄인 주거비는 당연히 다 투자금으로 합쳐졌죠. 아니, 다른 유튜버들 보면은 차에서 운전하면서도 막 썰라썰라하고 이렇게 해서 분량 잘 뽑아내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정말 어렵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운전도 하면서 말도 잘할 수가 있죠? 아무튼 그래서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투자자로서 제주살이를 했을 때 장단점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장점 첫 번째는 주거비인데, 전업투자자의 최대 강점은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이죠. 요즘 뜨고 있는 디지털 노매드 있잖아요. 그런 디지털 노매드의 삶의 패턴과도 유사한 점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디지털 노매드로 살 때의 장점 중에 하나가 주거비가 싼 곳을 선택해서 살 수 있다는 점이잖아요. 제주에서 투자자로 살아가는 것은 주거비 측면에서 이득이 있는 어떤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멘탈. 날씨가 너무 좋고 경치가 너무 풍요롭기 때문에 시장이 아무리 우울해져도 내 기분이 우울해질 틈이 없어요. MTS를 보다가 기분이 심각하게 우울해지면 그냥 야외에 나가서 놀아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책 좀 보다가 돌아오면 기분이 다시 풀려요. 그러면 감정에 휘둘리는 실수를 훨씬 덜 하게 되더라는 거죠. 제주에 오고 나니까 장세에 따라서 제 감정이 휘둘리는 그런 부분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 부분이 있는데 도시에 비해서 여가 생활적인 측면에서 즐길 거리가 많지는 않아요. 아무튼 말하자면 도시에서 당연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이나 그런 부분을 여기서는 즐길 수 없는 부분들이 간혹 있고, 대신에 반대로 건강관리를 하기에는 훨씬 좋은 여건인 거예요. 도시에서 할 수 있는 액티비티가 많지 않다 보니까 운동을 더 자주 하게 되고 야외 활동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투자와 건강관리를 병행하는 데는 굉장히 유리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제주 내려온 지 8개월 됐는데 몸무게가 8kg 빠졌어요. 잘 아시잖아요.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면 복리 효과도 더 많이 누릴 수 있어요. 명심하세요. 수익률이 모자라면 수명을 늘리셔야 돼요. 그렇다고 뭐 좋은 점만 있냐? 그건 아닙니다. 탐방, 주총 이런 거를 위한 절대적인 거리가 아무래도 먼데, 이 부분은 이제 어딜 가든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당연한 부분이고요. 비행기 스케줄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시간적인 소모도 많고, 뭐 수도권에서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처럼 뭐 탐방을 가는데 여럿이서 라이드 쉐어링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주주총회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초에 저도 이제 본격적인 투자자니까 주주총회를 가자 그래서 처음으로 가봤는데, 광교 때 스터디를 했던 형님들이랑 같이 가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주주총회 시간이 아침이라서 제가 새벽에 비행기를 타고 올라갔는데, 겨우겨우해서 주주총회장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숨 고르는데 5분이 걸렸고, 마음 잡고 다시 듣기 시작했는데 5분 뒤에 주총이 끝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탐방이나 주주총회 이런 데에 대한 동선적인 불편함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터디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한 인적 네트워크 측면이 있어요.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스터디에 들어가는 것도 상대적으로 쉽고, 여차하면 스터디를 직접 조직해도 금방 충원이 되죠. 그런데 제주에 있으면 아무래도 주식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적고, 가치 투자 베이스로 기업을 연구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더 적기 때문에 내가 스터디를 하거나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는 약간의 어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행인 건 제 경우에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주한 지 얼마 안 된 것 치고는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지인들을 굉장히 빨리 사귀었어요. 제 유튜브 댓글에서 어제 서귀포 스타벅스에서 본 것 같아요,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세요? 이 근처 사세요? 그렇게 해서 만나가지고 같이 스터디 조직해서 공부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혹시 제주 지역에서 건축가를 찾는 분들이 계시다면 건축사 사무소 생활공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도 잘하고 주식도 잘하는 멋쟁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 속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어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소비 지역에서 그런 소비 행태 같은 것들을 직관적으로 발견하는, 그런 데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특히 소비재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백화점이나 면세점 같은 데를 정기적으로 꾸준히 나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기에는 거리적인 측면도 있고, 대도시에 비해서 손님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런 직관적인 파악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긴 한데 최종적으로 제 경우에는 만족도가 굉장히 커요. 제가 제주로 이주하려는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아마존의 CEO인 제프 비조스의 의사결정을 참고를 했었어요. 내가 80세가 되었을 때 지금 이 결정을 후회할 것인가, 그걸 생각해 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10년 동안 멈춘 적이 없었던 직장 생활을 멈추고, 겨울이 따뜻하고 자연이 아름다운 서귀포에서 건강도 챙기고 투자 공부를 한번 진득하게 해보자. 제가 80세가 됐을 때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거에 대해서 단 1g의 후회도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는 게, 안 해본 행동을 해야 인사이트가 생겨요. 이건 투자뿐만 아니에요. 삶을 살면서, 커리어를 쌓으면서 내가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인사이트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인사이트를 얻으려면 반드시 안 해본 행동을 꼭 해봐야 돼요. 맨날 하던 패턴대로, 맨날 살던 방식대로 그렇게 살면 당연히 추가적인 발전도 안 생기잖아요. 그게 지금 다니던 직장 당장 때려치우고 어디 멀리 떠나라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큰 변화든 작은 변화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해 보자는 거죠. 지금 당장 큰 변화를 내릴 여력이 안 된다 그러면 작은 변화라도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내일 당장 출근해서 직장 상사분께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라고 한 번만 얘기를 해보세요. 내가 원래 내리던 정거장에서 한 2정거장 먼저 내려서 한번 길을 걸어보세요. 길을 걸으면서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관찰을 해보세요. 연초에 올해 다짐으로 운동하겠다고 결심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지키지 못한 분이 있잖아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푸시업 20개만 다시 해보세요. 만약에 난 1개도 못한다 그럼 무릎 대고라도 해보세요. 삼겹살 먹을 때 고기만 먹지 말고 상추 한 5장만 더 먹어보세요. 안 해본 걸 해보자는 거예요. 네, 제주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기승전, 도전하는 삶을, 변화하는 삶을 살아보자 였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